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숨 쉬는 문제까지 우리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초미세먼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여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전병률 선생님께서는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센터장 맡으셔서 신종플루 확산 막으신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제 왼쪽에는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최재욱 위원장께서는 의사협회에서 오늘 4차 호소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바쁘게 여러 가지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오신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최재욱 위원장님께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뭐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 코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문제는 사람에서 보통 감염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동물에서 옮겨온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스라든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얼마나 확산 속도 면이라든지 또는 치사율 면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타입이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지금 여러 가지 경로가 의심되고 있습니다만 예. 박쥐를 통해서 왔다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야생동물에서 지금 사람에게 온 거고요. 지금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해 봤을 때 사스보다는 이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유, 사스가 치사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0% 아유, 정도였습니다. 예. 감염력은 비슷하다고 하고요. 메르스와 비교해 보면 메르스 때 뭐 굉장히 많이 과거에 놀라셨습니다만 그때는 치사율이 거의 30% 40%였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는 훨씬 낮고 그 대신에 메르스보다는 감염력은 전파력은 훨씬 높은 이제 그 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건대 어느 정도로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지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십니까? 예, 좀 그림을 보여드리기 또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뭐 이 정도 17,000명 워낙 숫자가 매일매일 변하니까 지금 뭐 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7,000명이 되는데 지금 그 전파가 어느 속도로 빨리 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별 메르스 확산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에 4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7,000명입니다. 4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유. 그러니까 전형적인 급성 이 팬데믹, 엔데믹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아주 급성으로 증가하는 거고 보통 전염병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꺾여야 되는데 아직은 꺾여서 내려오는 즉 감소하는 패턴을 지금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게 언제쯤 머무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더 증가할 것이냐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이 메르스가 지금 이 14일의 잠복기 아닙니까? 뭐 지금 중국이 뭐 지역을 봉쇄하고 뭐 차단하고 하는 이런 아주 초강력 조치를 하면서 이 14일이라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5일 정도. 왜냐하면 우한과 이쪽 봉쇄한 게 23일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5일 정도 지나면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신에서 보면 뭐 치료 백신을 만드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실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치료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다만 중국 방역 당국이 국가과학기술의 모든 자원과 총동원해서 또 해외 학자 동원해서 지금 백신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고요. 샘플은 이미 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이야기라도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는 또 이 부분에 또 추가적인 안전성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이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6개월 이상은 아마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병률 본부장님께 또 전반적인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랄까요?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한 평가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이준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에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가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뭐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구를 줄이는 데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의 이제 환자 발생 양상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후베이성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규모는 한 60% 정도가 되고 그 이외에 뭐 광저우, 항저우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또한 4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60%에 대한 국내 유입은 어느 정도 막는다 치더라도 나머지 또 40%는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환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양상이 아직까지는 우한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후베이성을 막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했던 또는 경유했던 그런 환자들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외의 지역까지도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중국 전체에 대해서 그런 그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한시적이나마 하는 것이 국민 보호를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뭐 미국 그리고 또 호주, 뉴질랜드, 이태리,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후베이성에 이제 머물렀던 그런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뭐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부 당국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면은 저도 우리가 하루빨리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아주 이 적극적인 그런 이 출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할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될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4단계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를 갖고 있어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되거나 확산이 우려가 될 때가 이제 3단계, 지금 경계 단계인데요.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당국이 한 단계 더 높여서 지금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경계 단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이 돼서 각 그 정부 부처의 협조를 지원받는 그런 체제인데 이 중국에서의 환자 그 발생 양상 워낙 급하게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도 뭐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습본부장을 하는 것보다는 총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그런 모습의 4단계, 심각 단계를 하루빨리 발동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이 사안을 막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가 1차 고비 위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이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하게 되는 걸 검토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31일 이후에 확진 환자가 9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증가 속도가 앞서서 우리 중국에서의 증가 속도를 보여줬던 것처럼 최초 환자가 발생된 20일 이후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난 31일 이후부터 9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 환자들의 접촉자가 또 상당한 수가 됩니다. 그 환자들의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니까 앞으로 10일 정도까지는 환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걸 보면서 이 추가 환자가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한 환자 확산 여부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예. 시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네. 우리의 대응이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을 좌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신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에 그 증상이 없거나 또는 뭐 잠복기에 그런 감염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은 공항을 통해서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예. 그 입국자들의 어떤 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제 그분들이 입국한 이후에 예. 어떤 자각 증상, 예를 들어서 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뭐 아주 미세한 부분이더라도 그런 중국의 오염 지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은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개인 건강을 지킨 것은 물론이고 예. 접촉자로 인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개인이 그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여쭙고 네. 싶은 부분이 컨트롤 타워 부분입니다. 조금 네. 전에 뭐 그 관련해서 위기 경보 관련한 컨트롤 타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7일 날에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밝혔는데 네. 또 29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네. 좀 그 당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건 뭐 제대로 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사실은 혼선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같습니다. 그 제일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 타워라든지 또는 그 뭐 전문가들의 그 권한이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CDC의 보건복지부의 장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령이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 자리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장을 우리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장 CDC의 장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조치로 질병관리본부를 대신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통제와 관련된 모든 역할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합니다. 예. 그러나 행정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수장인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쌍두마차라고 그러죠. 한쪽은 질병을 통제하는 질병관리본부장, 한쪽은 행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된 사안 중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각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명실상부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컨트롤 타워의 모습이다. 저는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워룸 사진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군인이 이 중앙에서 모든 결정들을 내리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저 구석에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앉아서 관찰하는 그 모습이 참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특히 신종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질환이 생기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필요할 때 책임을 지고 네. 이런 모습 서로 간의 그 역할 분담 이런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의 이런 환자 발생을 보면서 바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아, 예. 특히 이제 중국 이 입국 제한하는 그런 문제들 상당히 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우리 보건당국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호베이성을 거쳐간 그런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특히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최재욱 위원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그 재택을 하기 전에 지금의 문제점은 조금 한 가지 네. 몇 가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이 발생 모식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3번 환자에서 6번 환자 그리고 6번 환자에서 가족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2차, 3차 감염이 지금 현실화됐고요. 더더구나 여기 3번에서 6번 환자로 감염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접촉자의 관리가 실패하는 기준의 실패가 지금 발생했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는 이거죠. 이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 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도 아니고 일본의 재상공을 통해서 환자분이 현실화됐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아주 뭐 한 명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좀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보실까요? 지금까지 어제 날짜 기준입니다. 414명을 검사해서 15분이 확진 환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전수조사를 대통령이 하자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해도 413명밖에 확진검사를 안 했고요. 확진검사 예. 이후에 이제 다른 곳까지 조사를 하면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효점은 뭐냐면 현재까지 드러난 검사 대상자가 다 조사 못했다. 그리고 또 지금 엊그제야 이제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서의 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즉 관리가 대상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우한과 후베이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과 후베이성뿐만 아니고 이 전체 이 중국 입국 대상하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선박으로 들어온 사람 전혀 파악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전혀 감시망 안에 들어있지 않던 분들이 그동안에 지난 2주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감염을 일으키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조차 못하는 상황이라서 전혀 안심하기 어렵다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4차 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후베이성과 우한 쪽만 차단하면은 실효성이 없다. 예. 특히 지난 23일 이후로 중국에서 이미 봉쇄됐습니다. 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그 이후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막는다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이 추가적인 중국 전역에서의 이 추가적인 입국자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를 구상하는 건 다 말씀드린 게 넘어가고요.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일선 의료 현장, 환자를 보는 전국의 2만 몇천 개의 의원급과 병원급 굉장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접촉, 밀접 접촉, 일상 접촉 다 없애고 다 접촉자는 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접촉자가 어떤 기준인가요? 그냥 지나간 것만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접촉 기준인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나간 것 같고 그때 잠깐 간 것 같아. 그 다음 날 거기 환자가 지나고 그 다음 날 갔는데 이거 검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무증상 감염자는 증상이 발현한 시점부터 모든 검사 대상자고 발현하기 이전에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WHO도 그렇고 무증상이라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래서 증상이 발현하기 전 24시간도 다 검사 대상으로 세계보건이 다 넣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점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그 투명한 방역 기준, 격리 기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한 기준들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또 의료인진에게 먼저 시급하게 알려서 하는 매뉴얼과 절차를 가르쳐
하지 않는 이 작업이 굉장히 문제고요. 지금 인력이 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협회에서 제안하기로 인관 합동으로 그러면 이런 기준과 매뉴얼을 같이 조속히 만들자. 공동으로 빨리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 거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환자 동선을 지금은 좀 공개를 합니다만 환자 동선을 공개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동선도 어디 뭐 미장원에 갔습니다가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시점 미장원에 요 시점에 있었던 분. 자, 극장이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느 날 극장에 좌석 몇 번에 있었는데 좌석 몇 번에서 주위 여기 번호에 있었던 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찾지만 못 찾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환자 접촉했었던 그 의심자는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소상히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과거처럼 메르스 사태처럼 비밀주의, 행정편의주의 알리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보신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답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고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국민을 신뢰하지 않고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요. 그러면 방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이 확산이 있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시스템 페일리어, 시스템 실패가 오지 않도록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 체제를 개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고를 오늘 했고요. 그걸 저희는 이 국가감염 체계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 그 이제 몇 가지 아마 여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점, 예를 들면 이제 개학이 돼서 학교를 가게 된다든지 또는 영화관 어떻게 뭐 애들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주의사항들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질병의 감염 경로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질병은 호흡기 감염이고요. 또 그 호흡기 감염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공기 감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기 감염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침방울이 튀어가지고 그 침방울의 비말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이제 다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이 호흡기로 전파가 돼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한다든지 뭐 한 2m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통상. 그렇게 앉아가지고 장시간 대화를 하고 뭐 떠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하면서 침방울이 상대방에게 튀어서 그렇게 되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하고 지나가다가 스쳤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보니까 확진하더라. 그럼 그런 사람이 과연 접촉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감염이 되는 거냐? 그거는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손 씻기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가급적 피하고, 그리고 이제 발열 증상이나 또는 기침, 인후통이 있을 때는 즉시 가까운 보건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선별진료소라고 있어요.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요즘은 또 신속진단 키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속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 양성을 확진 판정 받게 되면은 훨씬 더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하여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면은 자녀들의 학생생활이나 학교생활 또는 뭐 방과 후의 지도생활 또 취미활동을 하는데 뭐 큰 어려움 안 갖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또 이런 말씀들 단단하게 주의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 앞에서 한번 직접 연습이라고 할까요?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는지 손을 제대로 씻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 점 꼭 강조해야 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 또 이 주위에 많은 식당, 공공시설, 자영업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환자가 혹시 오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실제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환자가 오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지점에서 꼭 한 가지 이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독과 방역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람에 대한 소독과 방역은 열심히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소독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는 몇 시간이면 바이러스는 사멸됩니다. 그런데 공기와 이런 접촉한 소독을 제대로 법에 지켜 이 규준에 의해서 소독을 하시면 그리고 한번 제대로 그거에 다루면 그 시설물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완벽하게 깨끗한 마치 인증받은 그런 공간처럼 깨끗한 클린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공포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이 좀 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예. 분들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 거기 꼭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8번 환자가 목욕탕을 갔다는 거 발표하니까 그 목욕탕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수영장 얘기도 많은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금방 사멸하고요. 더더구나 수영장 같은 곳이나 뜨거운 곳이나 이런 곳은 들어가면 곧바로 사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전문가 단체와 의사협회,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두 분 전병률 본부장님 그리고 최재욱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들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많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 많이 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사실은 많은 위험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방역 활동에 참여하시는 의료 종사자분들이 지금 열심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 개인이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시면 아마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정부 당국자분들께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지금까지는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런 의식하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또 유증상자 일시적으로 격리해서 그 문제가 없을 때 다시 내보내는 그런 조치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의사협회 그리고 또 전병률 본부장님 이 제안들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막고 잘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피해가 최소화되더라도 중국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로부터 받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잘 대응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많은 내용들 저도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제가 어제 발표를 했듯이 저희들 새로 만들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대책도 함께 세우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이슈 크러쉬 정당입니다. 그런 모습들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사실은 두 분께 부탁드렸는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